네, 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10번째 페이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직전에 저희 에디터들과 함께 과연 제가 오늘 썬킴 씨를 소개했을 때 윤수일 아파트가 바로 나오냐 안 나오느냐. 안 나왔네요. 네, 저희끼리 어떤 관전 포인트였는데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방송 전에 저한테 밑밥을 먼저 까시고 윤수일 아파트 오늘 음악 나가나요? 네, 물어보셨잖아요. 뭐 결국은 안 나왔네요. 네. 나온다 안 나온다 어디다 베팅하셨나요? 전 나온다였죠. 아이고 제가 불러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지겠습니다. 네. 예. 썬킴 씨는 지금까지 인생에서 어떤 주거 형태들을 경험하셨나요? 거의 저는 아파트에 살았죠. 외국에 계실 때도?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뭔지. 일단 영어는 아파트먼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그 사전적 정의는 아파트먼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파트와는 좀 달라요. 아파트는 떨어진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건 어파트고 네. 영어 실력이 좀 영어 실력까지 영어 못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다. 네. 영어 우리말을 잘하시면 됐죠. 네. 아파트먼트가 뭐냐면은 예. 큰 건물 안에서 네. 나만의 내 소유의 공간이 있을 때 그걸 아파트먼트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독립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 건물 자체를 아파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CBS 건물 이 본사 안에 네. 내 공간, 내가 소유하는 조그만 공간이 있다. 네. 그럼 이건 나의 아파트먼트가 되는 그 거예요. 한 칸이? 한 칸이 아파트먼트고 네. 이게 모여 있을 때 한 네. 건물이 있는데 각자 소유가 따로따로 있는 수많은 아파트가 다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아파트죠. 그 건물 통째로? 통째로. 통째로는 영어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콘도? 그렇죠. 달리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셔가지고 네네. 나 아파트에 산다 그러면 어떤 콘도미니엄에 있는 아파트를 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약간 그 정리가 되시죠. 개념이 다르네. 개념이 달라요. 어쩐지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뭐 아파트 이러면 좀 헷갈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파트 어떤 콘도미니엄 안에 있는 아파트를 말씀하시냐 이 말이고 또 베란다랑 그 발코니도 약간 헷갈려 쓰시는데 베란다 발코니. 베란다 발코니요. 많이 요즘 트시죠. 그렇죠. 요새는 그냥 확장을 해버리죠. 확장을 해버리죠. 예, 없애버리고. 예. 그러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발코니가 옳은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파트 베란다라고 하는 그 공간이. 그렇죠. 그거는 발코니라고 하셔야 되고 네. 베란다는 뭐냐면 네. 서부 영화 보시죠. 네. 두두두두두두. 네. 거기 보면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아니. 신기해서. 늘 감사합니다. 신기해요. 네. 예. 서부 영화 보면은 허 벌판에 이제 그 주택이 있고 네. 앞에 앞마당, 음. 울타리가 쳐져 있는 앞마당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할머니가 또 흔들리지 앉아가지고 음. 앞에 초원을 바라보고 나무 판자로 된 덱 같은 덱 공간. 같은 게 있고 아, 그게 베란다예요. 그게 베란다군요. 그걸 베란다고. 왜 처음에 용어를 그렇게 혼재돼서 들여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란다가 2층 위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1층 앞마당 개념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베란다는 2층 이상부터는 말이 안 되네요. 2층부터는 발코니라고 하셔야 되죠. 발코니. 그리고 맨션과 빌라 이거 외국인들이 처음 한국 와가지고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네. 빌라는 초원에 있는 별장을 얘기하고 나 빌라 산다고 하면 우와 부자다. 초원에 있어야 됩니까? 초원에 있어야 돼요. 풀밭에. 풀밭에. 쯔쯔가무시도 좀 걸리고. 오야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맨션은 말 그대로 대저택이에요. 대저택. 뭐 요즘은 뭐 우스갯소리로 시어머니 못 찾아오시도록 별의별 아파트명 이름이 복잡해졌는데 네. 예전만 하더라도 무슨 땡땡 맨션. 일본에 맨션이 많잖아요. 일본의 맨션이 많죠. 네. 근데 맨션의 사전적 의미는 대저택이에요. 나는 무슨 뭐 강민 맨션 산다. 네. 우와 거의 빌 게이츠냐. 이 개념이죠. 우리나라에서 빌라 산다 그러면 막 그렇게 자랑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은 어떤 초원에 사세요? 초원에 사는구나. 목장도 있으세요? 방목을 시키고 소를 네, 기르는구나. 네.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해보지만 또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맞습니다. 한번 그게 가보겠습니다. 중요하죠. 예. 네. 자, 아파트 얘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인류 최초의 아파트가 로마 시대 때 있었다고 하네요. 일단 아파트는 이 공동주택이잖아요. 네. 공동주택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유는 배경은 뭐냐면 네.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아파트가 건립이 되겠죠 보통. 네. 우리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도 그런 이유로 건설이 됐고 땅이 없으니까 위로 가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포에니 전쟁 아시죠? 들어는 봤죠. 예. 기원전 271년에 이제 로마가 네. 도시국가였던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하고 지중해 패권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지중해는 그
카르타고라고 지금 북아프리카에 있던 국가가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 봐라. 로마. 로마. 야, 이거 뻔때려 보여주겠구만. 오케이. 해볼만해. 그래가지고 원래 강자였던 카르타고와 네. 신흥 강자인 로마가 빵 붙어요. 예. 이게 포에니 전쟁인데 네. 1차, 2차, 3차까지 여기에 그 유명한 한니발 장군이 카르타고의 장군이 네. 뭘까? 코끼리. 소리가 좀 맞추시네. 약간 아픈 코끼리고. 네. 코끼리 가지고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그 얘기는 재밌어서 알죠. 그렇죠. 이 전쟁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카르타고가 져요. 결국 신흥 강자한테 꿇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중해 패권인 로마로 건너가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 돈 벌려면 어디로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돼. 맞아. 그 시기 이거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요. 맞다. 로마로 가자. 그래서 너도 나도 카르타고에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거기도 그 사투리가 있어요. 다 이제 로마로 몰려드니까 대세는 로마예요. 예. 사람 인구가 폭발을 했겠죠. 그 당시 로마가 인구가 1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은 몰려오고 땅은 좁고 주택은 모자라고 하다 보니까 인류 최초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인슐라라는 공동주택이 로마에 건립이 됩니다. 인슐라. 오늘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사진 자료들을 첨부해드리고 있는데 저게 인슐라의 주거를 재현한 그림입니다. 네. 저게 지금으로 보면 그 아파트이면서도 세계 최초의 주상복합이었거든요. 상가가 있어요? 1층이 상가였어요. 1층이 식당이라든지 상가가 있고 1층은 놀랍게도 콘크리트 구조물이었어요. 비슷하네요, 지금이랑. 그래서 1층에 상가가 있고 저게 한 4층 건물 되는 것 같거든요. 2층부터는 이제 목조로 지어지거든요. 목조로 지어지는데 그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시멘트로 1층을 만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시멘트가 그 당시 로마에서 벌써 이제 이용이 됐던 거죠. 1층은 튼튼해요. 근데 2층부터는 목조이기 때문에 취약하겠죠. 불도 그렇고 무너질 수도 있고. 보통 5층에서 6층까지 올라갔는데 우리 강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저 인슐라 몇 층에 사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위층이 공기도 좋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강해지실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치. 그렇지. 엘리베이터 어디 있어 저기 있어요. 발품 팔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월세가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2층이 제일 비싸요. 2층이 상가 바로 위가 지금으로 치면 로열층. 바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저기 그 월세가 싸지고 약간 빈민층이 사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발생을 하냐면은 그 지금도 층간소음이 그 당시도 있었겠지요. 층간소음. 네. 그래가지고 이제 5층과 4층과 3층끼리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진짜 층간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뭐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못 사시는 분도 사시니까 조용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지금의 경비실 같은 구조인 이 노예, 힘 좀 쓰는 노예들로 구성이 돼 있던 뭐라고 할까 관리사무소도 있었다. 싸움이 나면 가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어이 삼촌 조용히 해. 경비 아저씨가 있었다. 네. 그리고 비슷하네. 이게 또 월세를 받기 때문에 월세가 있다는 것은 집주인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도 어마무시한 임대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이요. 크라수스 한두 채가 아니라 여러 채. 특히 로마 시대에 있는 이 인슐라 반 이상을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 업자가 있었어요. 인슐라의 절반을 로마 시대 부동산 거물이 있었군요. 로마 시내. 크라수스라고 뭐 여러분 로마사 공부를 하신 분은 좀 아시겠지만 삼두 정치를 했던 로마 정치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크라수스라고 굉장히 뭐 이 정치를 잘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치는 잘했는데 돈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불에 취약하잖아요. 화재. 목조니까. 자기 자체 소방대를 갖고 있었어요. 크라수스가. 저기 크라수스님 지금 몇 번가에서 지금 인슐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 내 소방대를 출동시켜라. 네. 뽀뽀뽀뽀. 로보카 폴리가 출동하는 거죠, 이제. 로보카 폴리 경찰 아닌가요? 소방차도 있어요. 소방차도 있나요? 안 보시는구나. 출동. 해요. 바로 꺼야 되잖아요. 크라소스가 어떻게 명령을 내리냐면 최대한 불 끄지 말라고. 왜요? 일단은 이게 거의 폐허가 돼야지 원래 집주인이 헐값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그거 손에 넣으려고? 그러니까요. 소방차가 출동을 했는데
야 빨리 불 끄라고. 아 잠깐 좀 더 기다립시다. 5층 날아가고 4층 날아가고 3층 날아가고 2층까지 왔을 때 옆 원래 주인은 빨리 불 끄란 말이야. 그때 크라수스의 소방대가 딜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 뭐 거의 다 불타가지고 이제 거의 돈값 됐는데 넘기시죠. 다 무너지기 전에 얼마? 이 정도 가격이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마 시내에 있는 인슐라 거의 절반을 다 챙겼다. 소방대가 아니라 이건 건달 아닙니까? 건달. 그래가지고 그 이제 실제로 했던 말이 남겨져 있어요. 네. 로마 시내에 있는 인슐라의 절반은 나 크라수스 것이다. 근데 그 정도면 일부러 방화도 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사료에는 남아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게 인류 최초의 아파트 스토리였습니다. 네, 인류 최초의 아파트 로마 제국의 인슐라 비슷한 부분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역사가 있었고 아파트의 기능적 이야기를 이번엔 해보겠습니다. 국내 한 건축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한국의 건축 기술 발전이 늦어진 건 온돌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 1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서울에 등장한 것이 1980년대. 생각보다 좀 늦은 시점이긴 하네요. 지금은 다 뭐 동파이프가 깔려 있고 개별 난방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난방이 없는 아파트 이게 가능할까?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가 1932년에 지어진 충정 아파트라고 해서 지금도 있어요. 충정 아파트, 충정로에 있는 거. 뭐 저기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아파트죠. 네,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게 불과 최근의 사진입니다. 최근까지도 저렇게 약간 좀 푸르스름한 건물이었어요. 있어요, 지금도요. 네, 지금도 있고. 근데 저기 지금은 그 난방 시스템이 돼 있지만 원래는요. 저기 이제 일본인들이 지어가지고 일본인들이 원래 그 사용을 했던 아파트인데 초기에는 난방 시스템이 없었어요. 네. 없었겠죠. 예. 동파이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시대. 그때 이제 일본에도 이제 아파트가 건설이 되던 때였는데 네. 뭐가 있었냐면 코다츠라고 해가지고 코타츠. 그 일본 영화 같은 드라마 보시면은 네. 그 이제 그 평상 같은 건데 네. 약간 헝겊으로 가려가지고 네. 안쪽에 난로 넣고 그 안에 발 집어넣고 따뜻하게 하는 거. 거실 한가운데. 그렇죠. 네, 귤 까먹고. 이야, 일본에 사셨나 봐요. 아니. 네. 그런 코다치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이제 60년대부터 아파트가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네. 문제가 난방이었어요, 저게요. 온도를 층층마다 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네. 어떻게 난방을 할까 하다가 연탄 가지고 네. 보일러 만들어라. 연탄 보일러. 근데 연탄 보일러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연탄도 온돌같이 아궁이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아파트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 연탄 보일러를 무조건 아파트에 층층마다 개별 보일러를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해서 1974년에 네. 개발했다. 그때는 하라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연탄 보일러가 이제 이름도 새마을 보일러였어요. 전형적이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뻔한 그 기술이었지만 일단 연탄 가지고 뭐라냐면 연탄 화덕을 만든 다음에 화덕 주위에 이제 철로 만든 이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돌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파이프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가스 보일러지만 그때 연탄 가지고 개별 난방이 가능한 그 새마을 보일러를 만드는 다음에 아파트의 난방이 해결된 거예요. 개별 난방이죠. 개별 난방이죠. 개별 난방.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에서도 개별 난방이었지만 다 연탄 때 썼어요. 연탄 기억 안 나시죠? 저는 연탄 세대 뭐 검정 고무신 이런 데서나 봤죠. 만화 영화요? 만화 있어요. 참고로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충정 아파트는 올해 상반기에 철거 결정이 됐다. 뭐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약간 뭐라고 할까 역사의 한 부분인데 좀 보존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좀 아쉬움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인슐라에는 엘리베이터 없어서 2층이 로열층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충정 아파트라든지 초기에 우리나라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마포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1964년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단지 아파트거든요. 마포 아파트. 이게 이제 6층짜리로 건설이 됐는데 원래 10층 구조였어. 10층으로 설계를 했거든요. 예. 근데 6층으로 이제 지금 없어요. 6층으로 건설됐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6층 당첨되면 큰일 난 거 이거요. 그리고 7층부터는 심지어 불가능해요. 그래서 아예 안 지었어. 최초의 엘리베이터는 어디일까 우리나라? 최초의 엘리베이터요? 네. 아파트고 뭐고 다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아파트에서. 모르겠는데요. 네.
1969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예. 산업화가 이제 그 시행이 되면서 네. 지방에서 다 서울로 몰려듭니다. 서울 앞으로 갑시다 서울. 땅이 모자라잖아요. 이제 강북 지역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면 여의도와 강남 개발 들어갑니다. 네네. 일단 이제 여의도를 개발하기 시작하는데 그 김수근 건축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김수근 건축가에게 정부에서 이제 특명이 내려져요. 여의도를 파라다이스로 만들어라. 새로운 신도시로 만들어라. 네. 그래서 김수근 건축가가 지금의 여의도의 마스터 플랜, 네. 블루프린트를 만듭니다. 아, 예. 여의도의 서쪽엔 국회의사당, 여의도의 동쪽에는 대법원과 여러 각종 정부기관, 서울시청도 글로 옮긴다 했는데 예. 너무 이제 그 인구가 폭발하다 보니까 예. 원래 서울시청과 대법원이 들어갈 자리에다가 네. 아파트를 짓자. 어. 아파트를 짓자. 일단 주거부터 해결해야 돼. 네. 이번에는 그냥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제대로 한번 우리도 아파트를 본격적으로 고급화 시켜버리자. 해서 1971년도에 지금도 있는 네.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건설이 되거든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 맞아요. 지금도 남아있는 아파트고. 네, 저도 예. 몇 년 살았습니다. 아, 시범 아파트 출신. 네. 좋은 데 사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거기가 진짜 잘 지은 아파트라고. 방송 전에 저한테. 이제 시범 아파트가 시범적으로 지었는데요.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범 아파트에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어요. 아, 시범 아파트에. 네. 지금도 가보면 좀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복도식 아파트예요. 네. 그러니까 복도식 아파트고 이제 일렬로 쭉 이제 건설이 된 첫 번째 케이스인데 복도식 아파트에 들어가시면요. 네. 보통 복도에서 바로 문 열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네. 아니에요.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네. 복도에서 네. 우리 집 문 열고 들어가려면 네. 단이 1단, 2단 위로 올라가요. 계단처럼. 계단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 네.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단독주택에 익숙하신 분들이 아파트에 네. 약간 어색하시잖아요.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 분위기 내려고 복도에서 1단, 2단 올라가서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단독주택 느낌으로. 지금도. 아까 서부 영화의 그 덱처럼. 덱처럼 그게 있어요. 밟고 올라가라. 밟고 올라가라. 기분 내려고. 여기는 아파트지만- 기분이 좀 나셨나요? 아니요, 불편했어요. 네. 취해서 들어가면 막 걸려 넘어지고. 여기 어디야? 왜 여기 예. 왜 아파트에 왜 덱이 있어? 여기 계단이. 아, 그렇구나. 그리고 시범 아파트가 그 성냥감 모양의 지금 우리가 익숙한 그 모양, 또 복도식 말씀하신 대로, 또 중앙난방, 조경, 지하 공동구, 이런 한국산 아파트 하면 떠오르는 그런 공식과도 같은 구조들을 뭐 처음으로 거의 도입한 아파트. 그렇죠. 말 그대로 시범 아파트였어요, 이게요. 아, 그러네요. 음. 역시 장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도 있지만 네. 이제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 이제 이주를 해오는 네. 분들에게 이제 싼 가격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수많은 아파트들이 이제 보통 산 비탈 언덕에 지어졌거든요. 그리고 빨리 지어야 되니까 안타깝지만 부실 공사가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있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는 그 와우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아. 와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 197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빨리빨리 만들어라. 예. 아파트를 만드는데 6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것도 이제 와우산 산기슭에 지은 그렇죠. 거잖아요. 예. 6개월밖에 안 걸린 이 아파트 당연히 부실 공사였겠죠. 예. 그래가지고 붕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큰 또 희생자들이 많이 발생했던 붕괴 사고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사진으로만 봐도 당시에 그 참혹했던 상황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와우 시민 아파트 붕괴 사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그 여의도 개발뿐만 아니라 네. 이제 드디어 강남 개발 들어가죠. 강남 신화의 시작. 강남은 허벌판이었어요. 그랬다고 하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70년도 초반 중반 같은 경우에 저희 아버지랑 같이 이제 집이 부산이니까 아, 예. 서울 올라왔을 때 전화를 합니다. 서울에 있는 친인척한테. 아, 네. 어디서 전화하냐면 말죽거리에서 전화해요. 말죽거리가 지금 어디죠? 양재. 양재 쪽이구나. 양재. 예. 예. 아직 서울이 아니에요, 양재가. 아, 그래요? 그때 말죽거리 잔혹사 말재. 양재. 네. 그래서 아버지가 차를 몰고 이제 말죽거리에 도착해서 네. 공중전화에 거는 거예요. 네. 야, 나 지금 말죽거리인데 서울 거의 다 왔다. 아, 서울이 아니니까. 서울이 아니니까. 말죽거리야. 빨리 네. 한강 다리 건너서 빨리 서울로 와. 알았어. 여기 말죽거리야. 마중 나와라. 여기 개발이 됐는데 네. 일단은 그 지금은 재건축이 되고 있지만 네. 반포 이 주공 아파트가 먼저 건설이 되고 예. 이제 영동지구 개발이 이제 추진이 되는데
영동이 왜 영동인 줄 아세요? 아니요, 영동. 영동은 우리 강원도 쪽을 영동이라고 그래요. 대관령의 동쪽이라고. 모르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모를 수 있죠. 네. 그때는 이미 저기 이제 강남 쪽에는 네. 영등포가 개발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영등포의 동쪽? 영등포의 와. 동쪽이라서 영동이에요. 그렇구나. 말 되네요. 그래서 요즘 신세대들은 약간 뭐라고 할까, 이걸 강남 사시는 분들은 달리 받아들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여기 논현동인데 왜 여의도 동쪽이란 말을 써야 돼? 여기가 왜 영동시장이야? 이름 바꾸자. 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영동 개발에 들어갑니다. 잠실 개발도 들어가고 잠실이 그 당시에 섬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잠실을 이제 매립을 해가지고 거기도 아파트, 시형 아파트가 들어가고 예. 다 매립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조금 남겨두자 네. 했던 곳이 지금 석촌호수예요. 아, 석촌호수. 그래서 석촌호수- 호수가 남아있군요. 석촌호수가 원래 한강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네. 이제 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네. 사람들을 이제 유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내려와라. 네. 허허 벌판이지만 네. 여긴 곧 뜬다. 아, 거기 논밭인데 거기 왜 가냐고 우리가. 내려오시라고 강남으로. 네. 나중에 정말 여기가 금값 된다고. 안 내려간다고. 아, 그 아저씨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가슴이 아프네요. 예. 안 믿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가지고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요. 경기고등학교. 그러니까 지금 정독도서관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예. 내려와. 경기고등학교가 지금 저기 코엑스 근처에 있잖아요. 그렇죠. 강북에 있는 모든 명문학교들 다 강남. 다 유치하는 내려와.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1975년에 네. 뭘 만드냐면 당시 동대문에 있었던 네. 고속버스 터미널을 강남으로 옮깁니다. 아, 반포로. 그래서 지금 거기가 있군요. 센트럴시티. 그때 반발이 엄청 심했어요. 아니 고속버스를 타러 시골 가려고 고속버스 타는데 왜 시골까지 가서 고속버스를 타야 돼? 시골에서 시골로. 예. 그러니까요. 제 기억으로는 그 고속터미널이 강남 반포 그때는 허벌판이었거든요. 아, 그때는 강북 부심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죠. 예.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 동대문 그 종로 7가에 그 당시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지방 가려는 분들이 허기진 배를 빨리 채우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네.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하다가 네. 아줌마 여기 닭 한 마리 통째로 그냥 삶아가지고 네. 주세요. 우리 나눠 먹게. 동대문 닭 한 마리. 그때 동대문 닭 한 마리. 너무 맛있죠. 맛있죠. 예. 칼국수 딱 풀어가지고. 예. 아, 그래서 그때 생겼구나. 이게- 터미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반포 터미널로 왔는데도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니까 네. 뭘 했냐면 여러분들 다음 주 공개 방송 라디오 공개 방송을 반포 고속터미널에서 하겠습니다. 해서 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고속터미널 1층에 라디오 공개 방송 부스가 있었어요.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빠바바바바 궁디리딩 딱딱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오늘 이종환 밤의 디스크 쇼는 밤의 디스크 쇼. 반포 고속터미널 특설 무대에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그렇게까지 유도를 한 거예요. 유도를 했죠. 그때 어떻게든 속아 넘어가줬어야 되는데. 누가요? 그때 그쵸. 살았던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강남 아파트 얘기하는 김에 압구정 아파트들 지금도 있는 아파트들도 그렇고 다 그때 당시 떠올려 보면 외관이 그 흑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도 흑색이에요. 예. H모 둘 다 H구나. 그렇죠. H 아파트. H 아파트 예. 흑색이에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네. 당시에 이제 그 잠실 시형 아파트라든지 반포, 구반포에 있던 주공 아파트는 강북에 있던 이제 중산층을 대상으로 했던 아파트라면은 예. 압구정동에 있는 H 아파트들은 뚜루뚜루 안녕하세요 평창동이에요 성북동입니다. 그럼 부유층을 이제 그 타깃으로 해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안 내려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아파트 살아야 돼요? 우리는 땅 밟고 살아야 돼. 땅을 밟아야지 땅의 기운을 우리가 밟고 살아야 되는데 왜 거기 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파트도 땅의 기운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파트 색깔이 땅색입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흑색 지어낸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라니까.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그때 현대건설 네. 이 땡땡 사장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분이 예. 실제로 그럼 흑색으로 네. 페인트 칠을 해라. 흙 속에 사는 느낌 내주겠다. 이게 그 흑 기운을 드리겠다. 그래서 흑색이고 지금도 그 누리끼리한 색이 유지되는 오리지널 거다. 색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야, 그 또 나중에 지금도 있는데 네. 나중에 한번 그 H모 아파트 가시면 보실 수 있는 게 놀라운 게 있습니다. 네. 그 남양이다 보니까 이제
북향은 다 이 뭐랄까 부엌 아니면 그러니까 베란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북쪽에 지금 H모 아파트들 네. 한강변에 있는 H 아파트들 보면은 한 격층마다 네. 이상한 구멍들이 있어요. 구멍이요? 있어. 구멍들이 있습니다. 네. 벽에 무슨 구멍이에요? 구멍. 네. 총구멍이에요. 총구멍? 실제로. 총구멍이 왜 필요해요? 실제로 그 당시 그 H 건설에서 네. 그 압구정 H 아파트를 건설할 때 네. 이것까지 이제 그 상정을 한 거예요. 만약에 제2 6.25가 터지면은 네. 다시 강북이 이제 북한에 점령이 되고 네. 한강을 도강을 할 건데 네. 그럼 도강하는 인민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네. 하다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그 H 아파트들 북쪽을 향하는 편에 네. 뭐라고 할까 이 참호를 만들자. 와. 그래가지고 거기서 도강을 하는 인민군들을 맞서자. 이건 뭐 경비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 구멍은 있다는 거죠. 구멍이 네. 지금 있어요. 지금 혹시 그 한강에 조깅하러 가셨을 때 저 네. 구멍이 뭔가 바로 그 총구멍이에요. 야, 지금 무슨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아요. 네. 이런 거 아마 여기 잡지사 아니면 여러분 못 들으실걸요? 여기서만 푸는 거다. 여기서만 고맙습니다. 최초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에디터가 귀한 자료 하나를 찾아서 이 얘기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새 뭐 아파트 값이 부동산 시장이 좀 얼어붙었다고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좀 분양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말씀하신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시에서 낸 건데. 네. 제가 저기 살았어요. 그렇죠. 네. 양택식 전 시장님께서 낸 건데. 네. 일단 갖는 자랑, 사는 즐거움, 꾸미는 마이홈. 굉장히 좀 드림하우스 느낌을 좀 내려고 했던 것 같고. 분양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저 표 안에 있는 숫자를 좀 정리해드리면 한 15평 정도 되는 게 당시 2천만 원대. 분양가가? 네. 그리고 20평 정도 되는 게 2,800만 원 정도. 그리고 30평 되는 게 4천만 원 초반. 40평 되는 게 5,7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밖에라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제가 그 비교가 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균 분양가가 당시에 71년도에 이제 3천만 원이라고 치면은 네. 당시 의사들 있잖아요. 네. 의사들의 그러니까 평균 월급이 얼마였냐? 16만 원이었어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 가격이 250원이었어요. 250원 시절. 그러니까 의사 월급이 16만 원 할 때 저 아파트가 평균 분양가가 3천만 원. 그럼 지금 강남 초호화 아파트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얼추 맞나요?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시범 아파트예요. 그 당시 어떤 그 구호였냐면 갖는 자랑 사는 즐거움. 나 시범 아파트 산다 그러면 정말 자랑이었어요. 격조 높은 아파트라고 써 있네요. 예.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복도식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1단, 2단 데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지금도 여기 보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 아파트에 지금도요. 예. 그 우리가 예전에 그 뭐라고 할까 이 도우미 예. 그 당시에 이제 식모라고 했던 도와주시는 분들 방이 2개씩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부엌에. 야. 그러니까 이게 3천만 4천만 원을 우습게 볼 게 아니네요. 이 당시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고가였다고 봐야겠고. 예.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지금 뭐 십수억 하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아파트가 살기는 편하긴 편한데 사는 뭐랄까 이 사람 사는 맛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뭐 이웃 간의 정도 없고. 네. 우리 또 이 편집자님께서는 나중에 주택 사세요. 아주 요새 고민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피스텔에 있는데 나중에 주택을 갈지 아파트를 갈지 고민하고 있는데. 주택 가세요. 뭐 연락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치기 전에 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요즘은 조식을 주는 아파트도 있고요. 로봇이 문 앞까지 음식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싱크대에 있는 관을 통해서 일괄 처리해주는 아파트도 있는데 우리 선견지명을 가진 썬킴 씨가 봤을 때 아파트 앞으로 어디까지 편리해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땅은 좁고 인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는 이제 뭐라고 할까 불가피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도 경쟁이 심하겠죠. 네. 그중에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진화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방금 그 음식물 쓰레기를 넣는 구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그 7, 80년대 때 건설됐던 고급형 아파트들 있었습니다. 예. 그때 이미 있었어요. 시범 아파트 출신의 자부심. 아마 시범 아파트에도 있어요. 집집마다 그 쓰레기 밑으로 던지는 구멍이 새로울 게 아니다. 그 당시 집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조식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이제 그 호텔형 아파트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뭐 딱히 기발한 건 안 나오네요. 어떤 거 제가요? 예. 뭘 바라셨어요? 끝인가요? 뭐 마무리 멘트라도 뭐 하나 해주세요. 예.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겠죠. 하지만 이건 그러니까 요즘 그 아파트마다 커뮤니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 그쵸, 그건 올바른 그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것은 이제 이웃이 누군지 알게 되고 서로 이제 공동체의 문화가 이제 슬슬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는 말인데 이제 아파트 하면 솔직히 말해서 콘크리트 숲, 삭막하다 이런 개념이 좀 그 선입견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제 이웃 간의 그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말 공동체의 삶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게요. 마무리 멘트 아주 훌륭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아파트의 역사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